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EV. EV라면 그냥 순수한 배터리 EV도 있을 것이고요. PHEV도 있을 것이고, 종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EV에 대해서를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 핵심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많은 정부들이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을 지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보조금의 금액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판매량도 조금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국가들마다 나타나고 있지요. 신생 사업이든 아니면 기존 사업이든 산업의 경쟁력은 이 보조금을 다 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얼리 어댑터들이 먼저 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실수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때부터는 판단을 하겠죠. 자, 이 EV 관련해서 이제 세금을 언급하는 부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글로벌 기준으로 등록된 차량 대수는 이거를 정확하게 집계해서 발표하는 데는 없습니다만 대략 추정할 뿐입니다. 한 14억 5천만 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까지 판매된 EV, 여기에는 BEV도 있을 것이고요, PHEV도 있을 것이고요. 기존의 내연기관이 아닌 그 전기차 관련된 것들을 다 EV로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누적 기준으로 한 4천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비중은 2.8%입니다. 아직 크진 않죠. 자, 그런데 23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신차 판매량의 18%가 이 내연기관이 아닌 EV 차량이었기 때문에 이 비중은 점진적으로 빠르게는 아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 트렌드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으로 이 EV 비중이 늘면 늘수록 각국 정부들이 처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유류세 문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2023년도 글로벌 EV 아웃룩이라고 하는 자료를 발간했는데, 거기서 이 유류세와 관련된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차량이 많이 팔리고 많이 깔리지는 않은 상태이나 23년에 이 EV 차량 대체로 인해서 내연기관이 EV 차량으로 팔리는 그 대체로 인해서 글로벌 기준 감소된 유류세가 120억 달러 정도에 달한다라는 언급을 했죠. 물론 여기선 또 이제 정기 판매를 통한 정부 세수 증가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네팅해서 보면 정기 판매는 대략 한 2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 기준으로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유류세가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 EV 차량의 비중이 늘면 늘수록 유류세 감소폭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이제 정부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IEA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2035년 정도가 되면 글로벌 기준으로 유류세, 그러니까 전기 판매 네팅 기준으로 그러니까 순전히 줄어드는 금액이 대략 1,0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전부 다 대체가 되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될까? 궁극적으로 2050까지 카본 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극단적인 가정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가솔린 소비량은 전 세계 기준으로 한 2,690만 배럴 일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상위 30개 국가, 가장 큰 나라는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아무래도 미국이죠. 미국이 전체 소비량의 거의 한 3분의 1 가까이를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OECD 국가들이 앞단에 다 있겠죠. 이 상위 30개 국가들이 전 세계 가솔린 소비량의 90% 정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솔린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은 얼마일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오펙이 만든 자료인데요. 제목은 그렇습니다. 1리터의 기름을 팔아서 누가 무엇을 얻는가 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차트죠. 자, OECD 국가들의 평균을 보면요. 1리터라고 하는 가솔린을 팔았을 때 여기서 원유가 차지하는 포션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37%, 그리고 정유사들이 취하는 마진, 판매 마진 뭐 다 통틀어서입니다. 이게 한 25%가 되고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38%다. 이게 OECD 평균입니다. 즉 오펙의 주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파는 원유에 대한 가치, 수익금보다 너희들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국가마다도 다릅니다. G7 기준으로는 세금이 전체 판매 단가의 40%를 차지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적습니다. 15%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1리터가 뭐 1,500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뭐 30%다라고 하면 450원. 이거보다 좀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자료를 제가 쓰는 이유는 오펙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국가의 비교 평가를 위해서는 이 자료를 쓴 거고 현실적으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많아요. 어쨌거나 OECD 평균은 38%, G7은 40% 정도 되고 미국은 15%. 유럽 국가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는 1리터의 가솔린 판매 시 51%가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46%, 이탈리아 43%, 중국도 대략 34% 정도. 그러니까 세수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일간 기준 가솔린 소비량 2,690만 배럴. 이게 현재 유가 80불 기준, 그리고 OECD 기준의 한 38%, 중국이 34% 정도 되니까 유가를 80불로 정해놓고 여기서 각 국가들이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규모가 토탈 얼마냐라고 계산해 보면 유가 80불 기준으로 한 7,8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슬슬 유류세가 걷어들이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 EV 차량이 늘면 늘수록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금을 늘려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니 보조금 주면서 살아갈 때는 언제고 지금 전기값이 막 올라가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일부 국가에서는 주행거리마다 또 세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원유 구매 대금이 줄지 않느냐. 원유 구매 대금이 줄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세금이 원유 구매 대금보다 절대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주요국 정부가 걷어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원유 구입 금액보다 더 커요.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무엇으로 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크게 언급이 되거나 문제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기타 비용 또는 세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우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가솔린하고 디젤 소비 기준, 소비량 기준으로 현재 책정된 세금을 다 감안을 하게 되면요. 가솔린에서 연간 9조 9천억 원 정도가 세수가 거치고요. 물론 여기 면세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감안하기는 좀 어렵고 비중 자체도 크진 않으니까요. 디젤 판매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13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은 23조 6천억 정도가 되죠. 1년에 우리나라가 유류세를 통해서 걷어들이는 세금인데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세 수입액이 한 385조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유류세가 한 6% 정도 적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걷어들이기 쉬운 세금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향후에 큰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직 아무런 뭐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비용 문제 또는 세금 문제가 계속 이슈가 되게 되면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차 대체를 통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우리가 가솔린 디젤을 넣는 것과 전기요금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이 전기차를 삼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야지 1차적으로는 판매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타 관련된 요금이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금액에 관련된 거를 대체할 대안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자동차 생산, 전기차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뀌고 여기서 늘어나는 세금이라든 각종 비용 부담들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차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지 않겠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에서도 나타났지만 유럽 같은 경우가 유류세에, 그러니까 가솔린 1리터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이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 관련된 또는 전기차 관련된 세율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량은 엄청나게 많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가솔린 1리터의 유류세가 15%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거의 3분의 1 수준이니까 얘네들은 별로 급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유럽이 정책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